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투자자들이 차트를 공부하거나 분석할 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이평선과 일목균형표 같은 추세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뢰도가 높은 추세 보조 지표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추세 지표상으로 보면 가격이 떨어져야 할 그림인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반등을 주는 경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보조 지표랑 같이 RSI나 MACD처럼 본 차트 하단에 나오는 하단 지표들도 많이 참고하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통틀어서 오실레이터 지표라고 부릅니다. 보통 다른 기술 분석 지표랑 같이 사용되고 명확한 추세를 찾기 쉽지 않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오실레이터 지표 중에서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자주 쓰는 지표인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지표의 원래 이름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윌리엄 더니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개발했고 증권거래자로 일했던 조지 레인이 보완하면서 경제 논문에 발표되면서 널리 알려진 지표라고 전해집니다. 패스트 스토캐스틱과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나눠지고 더 세부적으로는 %K, %D, 슬로우 %D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 구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트레이딩뷰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고요. 스토캐스틱 설명을 위해서는 트레이딩뷰가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뷰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표를 클릭하시고요. 검색란에 STO를 입력하시면 스토캐스틱 지표들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지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본 차트 밑에 나온 지표가 스토캐스틱입니다.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이나 입력값들을 수정할 수 있고요. 설명을 위해서 선 색깔들이 잘 보이게 수정하겠습니다. 각 선들 명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빨간색 선은 주가가 변할 때마다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K라는 선입니다. 그 밑에 초록색으로 세팅한 선은 %D선이라고 하고요. 지표 특성상 %K선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선입니다. 어퍼밴드와 로우어밴드는 지표의 가열 상태를 알리는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기본적으로 %K와 D선이 어퍼밴드 선 위로 넘어가면 과매수 상태, 반대로 선들이 로우어밴드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라고 부릅니다. 지표 가운데 선은 미들밴드라고 하고요. 부르기 편하게 보통은 미들선이라고 부릅니다. 설정 메뉴에서 인풋을 누르시면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을 쓸 때 사람들이 보통 많이 설정하는 값을 정리했고요. 저도 스토캐스틱을 볼 땐 주로 여기 적힌 값들 중에서 사용합니다. 설정값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값을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저는 이 설정값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기 쉽게 %K선만 켜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K선이란 현재 가격대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 %K선입니다. 우선 이 공식은 %K선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어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이 식의 그림으로 대입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표 설정 때 입력값 길이를 10으로 설정했으니까 캔들을 10개만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최고가, 최저가, 종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최근 10개 캔들 안에서의 최고가는 대략 23.6K이고요. 최저가는 약 22.7K입니다. 분모는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값이고요. 분자는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한 값에서 최저가를 빼면 됩니다. 현재는 캔들이 마감이 안 됐지만 예시로 현재 가격을 종가라고 가정하면 이런 계산식이 나오고요. 분모, 분자값을 각각 빼주면 이런 계산식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식을 전부 계산하면 대략 9.7%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값이 지표 내부에 그려지고 이 값들을 이은 선이 %K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숫자는 다름 아닌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캔들 10개가 아니라 11, 즉 일수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트를 날봉으로만 본다면 일수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트레이더는 시간 프레임을 골고루 봐야 하기 때문에 캔들 개수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현재 구간을 예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최근 10개 캔들 중 최고가와 최저가 대비 약 10%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지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선이 지표의 80을 넘어가면 80% 위에 위치한 가매수 구간이고요. 반대로 20% 밑으로 내려가면 가매도 구간입니다.
보통은 20% 이하에서 매수, 80% 이상에서 매도가 지표상 매매 신호지만 이것만 보고 매매하기엔 너무 많은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시로 보자면 신호가 너무 빨리 나오는 오류가 있는데요. 지표가 감매수 구간에 진입했지만 당장 떨어지지 않고 좀 더 상승하고 나중에 하락하는 현상처럼 매매 신호가 너무 빠른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선이 퍼센트 D선입니다. 지표를 다시 더블 클릭하고 설정 창을 열어서 퍼센트 D선을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퍼센트 D선은 K선처럼 복잡해 보이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퍼센트 D선이란 K선을 이평화시킨 K선의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차트에서 캔들 가격의 이동 평균선을 설정한 것처럼 이 퍼센트 D선은 지표 내부에서 K선의 이평선인 거고요. 기본 이평선이 아닌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즉 퍼센트 D선은 K선의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K선보다 조금 느린 D선은 골크나 데크 현상인 교차 지점을 매매 신호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인 MACD 지표에서 시그널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퍼센트 D선입니다. 참고로 MACD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고요. 이 스토캐스틱 영상 다 보시고 MACD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캐스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건 전부 패스트 스토캐스틱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론상 패스트보다 움직임이 조금 느린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있습니다. 다시 지표를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슬로우 STO를 입력해서 나오는 지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지표가 슬로우 스토캐스틱입니다. 구성은 패스트와 똑같이 K선과 D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패스트보다 간단합니다. 패스트 퍼센트 K의 계산식은 은근히 복잡해 보이는 계산식인 반면 슬로우의 K선은 패스트 D선과 똑같은 선이고요. 슬로우 D선은 슬로우 K선의 이동평균선입니다. 매매 신호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토캐스틱 지표에 많이 쓰이는 설정값인데요. 이론 설명 때 보셔서 아시다시피 스토캐스틱은 딱 하나의 설정값만 세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해서 보다가 다른 세팅 값으로 보고 싶으면 또 설정창을 열어서 값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지표를 클릭해서 검색란에 트리플 STO를 입력하시고요. 제일 위에 나타나는 지표를 클릭해 줍니다. 3개의 설정값으로 세팅된 3개의 스토캐스틱을 한 번에 보여주는 지표가 트리플 스토캐스틱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지표의 기본 세팅값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자주 쓰는 세팅값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특성으로 각각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으로 분류해서 스토캐스틱을 한눈에 다양한 시점에서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과열 구간을 보면 280, 220, 180, 120으로 써 있는데요. 구분을 위해서 앞자리 숫자가 추가된 거라서 그냥 80, 20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오실레이터 지표가 그렇듯이 과열 구간이 지표의 기본 매매 신호긴 하지만 이것만 믿고 매매를 한다면 수익보단 손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 구간만 보면 신뢰도가 좋은 매매 신호는 아니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좀 더 신뢰도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본 차트에 채널을 그려놓고 같이 사용합니다. 시간 프레임은 보통 1시간이나 4시간 봉을 주로 보고요. 날봉이나 주봉도 가끔 참고하는 편입니다. 차트 왼쪽에 추세줄이 있는 도구 목록을 보시면 패러럴 채널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큰 시간 프레임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저점과 고점에 맞춰서 채널을 그리시면 됩니다. 채널은 시작점과 끝점을 캔들 꼬리 끝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고요. 왼쪽에 있는 자석 모양 도구를 활성화시키면 캔들 꼬리 끝에 선을 잘 맞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파동을 공부해서 파동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채널을 파동의 OB 라인, OX 라인에 맞춰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캔들 꼬리에 맞춰서 끝점 2개를 클릭하고 위로 올려서 반대쪽 끝점에다가 맞춰서 클릭하면 이렇게 채널이 완성되고요. 채널의 상하단과 미들라인은 지지저항의 역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시간 프레임에서 먼저 채널을 찾고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도 채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캔들은 파동을 이루고 그 파동은 이런 채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 차트를 보면서 최대한 많이 채널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그려놓고 보면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승 채널 안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스토캐스틱의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아무데서나 가매도가 떴다고 해서 매도 하지 마시고, 캔들이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을 때 상승 채널 하단에서 가매도가 생긴다면 그때 롱이나 매수로 대응해보는 것입니다. 상승 채널 하단에서 가매도가 뜬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매수 신호는 상승 채널에서는 신뢰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 채널에서는 채널 하단 가매도를 주로 보시고, 가매수는 하락 채널에서 채널 상단 가매수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상승 채널엔 가매수가 아닌 가매도 구간을 주 매매 신호로 보고, 하락 채널에선 가매도보단 가매수 구간을 주 매매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손절 없는 매매는 세상에 없듯이 이 방식도 100%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써본 결과 신뢰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동이나 이평선으로 분석을 했는데도 방향성이 감이 안 잡힐 때 저는 이 트리플 스토캐스틱 지표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잠시 이 구간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시간 프레임은 1시간봉입니다. 지난번 차트 모양이 여기까지 나왔을 때 차트 하단에는 이런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파동 관점으로 볼 때도 단기적으로 상승한 파동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이평선의 배열을 봐도 역배열 상태로 돼 있어서 이대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 모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로 앞 저점도 안 깨지고 계속 이 가격대를 시간봉 몸통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서 스토캐스틱을 참고해봤습니다. 1시간봉으로 봤을 땐 아직 더 떨어질 수 있겠다고 봤었지만 같은 구간을 4시간봉으로 보고 생각을 바꿨는데요. 그 이유는 4시간봉 프레임에서 대중 파동이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프레임이 클수록 지표의 가열 구간 신뢰도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표가 이런 모양이면 조금 나중에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당장은 숏이나 매도 포지션을 조심할 구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지표는 가열된 구간이 생기면 그 지점을 벗어나려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나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지표가 가열 구간을 벗어나려는 이런 현상을 지표를 식힌다 라고 표현합니다. 열을 많이 받아서 가열된 지표를 차갑게 식히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구간을 해석해보자면 제가 볼 땐 이평선 역배열도 그러고 파동상으로도 하나의 상승 흐름이 끝나고 또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 하단을 캔들 몸통으로 뚫은 건 아니기도 하고, 스토캐스틱도 대중소 파동 다 가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 채널 하단을 캔들 몸통 마감이 이탈하는 순간을 손절로 잡고 현재 구간은 롱이나 매수로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내려간다는 관점이 있더라도 적어도 가열 구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떨어진 폭에 대한 되돌림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현재 구간은 숏이나 매도보다는 손절 라인이 짧고 근거도 있기 때문에 롱이나 매수가 손익빅적으로 더 괜찮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당장의 반등이 아닌 횡보를 한다고 해도 이평선이 내려올 걸 대비해서 62평 저항에 익절을 걸어둘 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보기 어려운 지표가 아니기도 하고 다른 분석법이랑 같이 사용한다면 신뢰도가 상당히 괜찮은 유용한 보조 지표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도 RSI나 MACD처럼 같은 오실레이터 지표라서 다이버전스를 볼 때도 많이 쓰입니다. 다이버전스에 관한 건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꼭 같이 공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거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